주식농부 박영호. 국민들이 투자해서 기업이나 산업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농부 박영호.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냥 할아버지? 그죠? 어떤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나? 할아버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증권사 출신이시잖아요. 약간 거기 계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나 봐요. 많이 느꼈지. 네.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아침 되면은 뭐 영업회의를 하잖아.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것이냐. 신라교육부터 해서 저 밑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까지 네. 거의 다 이렇게 흐름 자체를 이렇게 머리에 끼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정말 이제 막 인생도 배우고 또 투자의 본질도 이렇게 배웠던 거고. 나도 내 자신한테 놀래거든. 왜냐면 내가 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 공장 다닐 때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루에 또 2시간씩 잔업을 하면 15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아, 고등학교를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는 이제 3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남들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에 고등학교를 가신 거네요? 뭐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예. 철들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또 이렇게 뭐 이룰 걸 다 이뤘죠. 뭐 내가 뭐 이게 증권사 다닐 때만 해도 뭐 영업을 잘했으니까 얼마나 그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의 도사였었지.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압구정 지점장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얼마나 사고 팔고 잘했겠어. 37에 압구정 지점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의 저보다 더 이제 젊은 나이에 압구정 지점장이 되신 거니까 진짜 얼마나 그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가 단박에 이제 캐치가 되네. 결국에는 이제 기관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뭐 영업이라든지 또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신 게 이런 중장기 투자. 그래서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이게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 사서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 기업의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도망간 거지. 그래서 2000년 박영옥 그 이름 석자로 실제 지분 공시 나온 회사들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던데요. 국보디자인, 원일특강, 신라교역, 조광피협, 한국경제TV, 알톤스포츠, 삼천리자전거, 대륙재관, 태양, 참 좋은 여행, 대동공업, 진도.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10개 될까요? 10개인가 11개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인데? 와, 많다. 근데 이게 지분 공시라는 건 이제 그 회사 지분율 5%가 초과했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각 회사의 시가총액별로 최소한 5%씩 해서 이 11개 기업을 따져보면은 자산이 어마어마하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혹시 총 자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모르죠. 뭐 주가는 뭐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중에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거의 다 주식? 뭐 대부분 주식이죠.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기 지금 이제 지분공시 나온 회사들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투자를 하시는 지가 이 11개 회사가 다 하나하나. 조광표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금액이 큰데 2006년도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한 이제 15년 채 됐네. 어휴. 조광피역이 한 3년 전인가? 더 됐나? 대표님이 뭐 조사받는다는 루머 돌아가지고 막 하한가 맞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2015년도 8월 20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족 한 객박기입니다. 일가일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가일사. 네, 일가일사 운동.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중요치 않고 한두 개라도 그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산 증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업과 함께 이렇게 뭐 동행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미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투자의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항상 또 이렇게 1등 가는 기업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도 뭐 가장 잘 나가는 1등주에 이렇게 올라타서 그냥 기업의 성과를 그 공유하면 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뭐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대부분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연관된 기업 중에서 아는 기업에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정말 이염 없이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와닿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는 투자도 해보셨고 뭐 빠르빠른 그 매매도 많이 해보셨고 하다가 그 제일 많은 부를 읽어준 게 약간 이런 농부 같은 그리고 사업을 하듯이 그 회사의 사업을 내가 같이 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박영욱 대표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걸 또 설파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체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나는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래 갖고 있는데 저기 막 주식이 날아가. 맨날 신문 방송에서 뭐 어디 뭐 BBIG 저기는 로켓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끌고 가는 거 이거 짐수레 갖고 갈아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들 수밖에 없지.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 내가 탐욕, 공포, 네. 불안. 네. 우리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3월 20일 날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 빼놓고 네. 뭐 외부적인 어떤 변수에서 많이 빠질 때 불안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기업도 뭐 멀쩡하게 자기 또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걸 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네.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걸 보면 답답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쪽 가가지고 뭔가 그렇죠. 이게 먹고 나서 또 다시 이거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누구나 가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주식을 또 사면은 이 주식이 또 꼭지된 경우가 많아. 불안과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있어야 그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나 결단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제력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내가 버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적어도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2, 3년, 3, 4년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라. 나도 자산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 기업의 그 주가의 흐름까지도 알게 되면 이게 사고 팔고 하면서 자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은 그것처럼 이렇게 쉽고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이 세계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회사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투자돼 있는 경우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우리 이제 증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자산 구조가 지금 이제 깨지고 우리나라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현대자동차가 됐든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기업주들, 이제 지배주들 빼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10% 미만으로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나라 경제 지표인 증권시장이 좋아져도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예. 자본시장이 이제 이게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주창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다행인 건 이제 2020년 들어서 물론 이제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한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직접 투자에 금융 투자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시도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게 이제 조금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희망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봤는데 네. 야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아유, 않더라고요. 어렵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책을 5권 썼잖아요. 네. 책 제목만 봐도 충분히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뭐 투전판에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질된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부 이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권을 가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렇죠.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주인은 누구냐? 이재용 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삼성 일가가 이제 20%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재용 일가나 이런 사람들도 오너이기 전에 경영자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 주식회사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개선을 해서 기업의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자. 나는 그게 이제 동학개미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학개미들은 보통 뭐 20, 30대, 많으면 이제 40대까지 이제 투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연인들끼리 아니면 또 이제 가족들끼리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우려도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세대거든요. 글로벌 세대거든요. 네네. 글로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이런 것들 보면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환경까지도 이렇게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기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지난번에 그 거버넌스 포럼 토론, 그다음에 한국투자밸류 이채원 대표께서 나와서 해주신 말씀 듣고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아 정말 몰랐다. 아 이런 현실이구나. 우리도 같이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